안녕하세요. 정원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그 자전거를 타고 뉴욕의 마나탄을 일주했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제 대학 동창이 아주 오래된 동창입니다. 좋은 글을 자전거에 타는 거에 대한 좋은 글을 보내왔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했습니다. 은퇴해서 이제 문인 옆에 그 용인 지부장도 맡아서 이제 시도 쓰고 책도 냈고 이제 서각도 이렇게 배워서 주위에 선물도 많이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자전거를 제가 이제 일주일에 3일 내지 3번, 4번을 타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유익한 내용이 있어서 이제 소개합니다. 한국에서도 자전거 타는 인구가 45%가 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자전거 매출이 40%가 늘었답니다. 이제 대중교통 타는 게 불안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자전거로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자전거를 좀 재밌게 타시는 방법을 적어왔길래 여기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나는 청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쳤다. 내가 살던 시골에서 학교까지는 20km 남짓했는데 중학생 때는 기차 통학을 하다가 고교로 진학해서는 자전거로 등하교를 했다. 당시에 귀했던 자전거를 장남에게 마련해준 아버지의 특별한 선물이었다. 이 자전거로 나는 매일 왕복 40km를 달렸다. 중학교 때 왕복 40km면 대단하죠? 내 자전거는 큰 길에서 외딴 우리 마을에서는 공동 자가용차이기도 했다. 50년 훨씬 넘어서 60년 가까이 1960년대 초니까 그렇죠. 그때 자전거 한 대가 동네에 있으면 여러 사람이 빌려 타고 아마 그랬을 시절입니다. 매일 먼지는 황토길 하지만 비만 내리면 진창으로 바뀌는 길을 지나다녔고 프라타나스 나뭇잎이 우거진 청주와 조치원을 잇는 아스팔트 도로를 달렸다. 청주와 조치원 아스팔트 도로가 아주 굉장히 멋있습니다. 대학을 서울로 오고부터는 자전거를 탈 일이 없었다. 퇴직 후 비로소 다시 자전거 타기를 시작하면서는 스포츠로 바뀌고 그렇게 20년이 지났다. 지금은 일반 도로에도 자전거 전용 차선이 생기고 전국 대부분 하천에도 전용 도로를 만들었다. 안전도 상당한 수준으로 보장되고 공기 펌프 시설, 전용 거치대까지 외국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 없는 인프라이다. 이 나라가 자전거에 관한하는 큰 도시 주변에 세계에서 한번 넘버원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한국에서도 자전거 타는 인구가 1천만을 넘어섰고 코로나 사태로 옥내외 스포츠 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자전거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빼어난 인프라와 혼자서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이점을 슬기롭게 생각해 보기를 권한다. 그렇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스포츠 활동이 좀 더 중단됐지 않습니까? 특히 짐이나 이런 실내 운동이 다 중단이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회에 자전거를 한번 준비하셔서 운동도 하시고 좀 스트레스도 이렇게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것. 자전거는 우선 남녀용이 따로 없다. 혹 여성스럽게 디자인을 했더라도 별 차이가 없다. 편하면 된다. 바퀴가 크냐 작으냐를 놓고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할 성질도 못 된다. 작은 바퀴가 좀 더 안전해 보이기는 하나 대부분 사고가 충돌이나 부주의로 생기는 만큼 이것은 전적으로 취향의 문제이다. 운동량도 차이가 없다. 자전거가 이게 바퀴가 크고 조그만 게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운동량도 차이가 없고 취향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둘째, 안장의 높이가 아주 중요하다. 다리를 최대로 내렸을 때 10% 정도 덜 펴졌다고 느끼면 알맞은 높이이다. 무릎을 쭉 뻗어서 하는
무릎을 쭉 뻗어야 하는 높이는 안전에도 안 좋고 특히 무릎 안쪽 근육에 손상을 줄 염려도 있다. 자전거 타는 사람 보면 무릎이 아주 활짝 일직선으로 쭉 펴지게 그렇게 안장을 높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릎 안쪽 근육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흔히 남성의 경우 전립선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쓸데없는 걱정이다. 흡사, 마사지 하듯 엉덩이를 적당하게 움직여주면 소변도 상쾌해지고 신체 기능도 올라감을 느낄 수 있다. 내 경우 자전거 타기를 며칠 게을리 했을 때 오히려 나쁜 증세가 나타난다. 지 나이 또래 연세가 좀 드신 분, 55 이렇게 되신 분들은 자전거를 타면 이제 안장에 이렇게 몸이 눌리니까 전립선이라든가 이런 데 나쁘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전거 전용 신발을 많이 권하는데 특별한 효용이 있지는 않다. 천으로 된 스포츠화라면 다 괜찮고 다만 발이 미끈대지 않을 만큼 꼭 맞는 신발로 충분하다. 스키용 신발처럼 페달에서 쉽게 분리되는 것도 아니어서 오히려 발목을 다칠 수 있다. 전문 라이더가 아닌 일반인들이 너무 많은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 자전거 전용 신발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렇게 페달에 딱 밀착이 되는데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 벗겨지지 않아서 오히려 발목을 삐는 수가 많다고 합니다. 예, 그걸 잘 지적을 했네요. 넷째, 복장도 전적으로 기호의 문제이다. 하지만 헬멧과 장갑은 필수다. 나는 철물점에서 3,000원을 주고 고무 코팅을 한 작업용 장갑을 애용한다. 가장 많이 다치는 부분이 그 중에서 손바닥이기 때문이다. 무릎 보호대는 초심자나 어린이의 경우 필수품이다. 라이딩 시 필요한 물건은 가능하면 백팩에 넣고 타는 것을 권하고 싶다. 넘어지더라도 쿠션 역할을 해준다. 헐거워진 나사를 조이는 기구는 반드시 챙기자. 자전거에 부착하는 요란한 장식은 뜻밖의 오염물로 변할 수도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 자물쇠도 필수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자전거 타다가 이렇게 이렇게 쓰러질 때 짚으면은 제일 많이 다치는 게 손바닥이죠. 훌러덩 까집니다. 저도 이제 한번 겪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나무 고무 코팅을 한 철물점에서 파는 3,000원짜리 작업용 장갑을 이제 저는 이 양반은 이제 낀다고 얘기를 하네요. 아무튼 무릎 보호대는 이제 초심자나 어린이 경우에는 아주 필수적으로 좀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거 타실 때 백팩에 짐을 넣고 메고 타시면은 이게 쓰러지더라도 쿠션 역할을 해주니까 좋을 것 같네요. 축적된 체지방, 이제 몸에 체지방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자전거 연료, 그게 자전거 연료다. 자전거도 연료를 태워서 달린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자전거 타기의 최대 장점은 자전거도 많은 연료를 소비한다는 점이다. 바로 우리 몸에 축적된 체지방이 연료다. 자전거 속도는 시속 20km 이하를 권장한다. 굳이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없다. 시속 10km로 달릴 때 이는 우리가 걷는 평균 속도의 2.5배이다. 자전거로 10km를 갈 때 걸어서는 4km를 간다고 보면 된다. 이 말은 4km를 걸으며 소비하는 에너지와 10km 자전거 타는 에너지 소비가 같다는 이야기이다. 하루 8km 걷기를 자전거로 바꾸면 20km에 해당한다. 2시간이다. 2시간이면 나이에 상관없이 충분한 하루 운동량이다. 사람마다 걷는 속도도 다르고 자전거 속도도 다르다. 간단한 수학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머리를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통 1시간에 4km 정도를 이제 이렇게 평상 속보 걷는 속도인데, 자전거로 1시간을 한 10km 간다 그러면은 운동량이 같죠. 그죠? 1시간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하루 8km를 걷는다고 작정을 하시면은 자전거로 한 20km, 2시간을 천천히 여유 있게 타시면은 하루 충분한 운동량이 되겠네요.
둘째, 자전거 타기는 무엇보다 신체의 균형과 좋은 자세를 만들어준다. 타는 내내 이 자세를 유지해야 하므로 누가 시키지 않고도 좋은 훈련이 된다. 자전거를 탈 때는 허리를 마음껏 높게 편 자세가 좋다. 복부 내장이 자연스럽게 출렁이어 소화도 돕고 변비도 개선된다. 어깨는 물론이고 척추를 감싼 근육도 강화된다. 그래서 좋은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자전거를 이렇게 타시는 분들 보면 웅크리고 뭐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쭉 펴고 허리도 쭉 펴고 다리도 쭉 10% 정도 이렇게 펴고 팔도 쭉 펴서 고추 세워서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타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의 최대 장점 중 또 하나는 걷기와 달리 주위 경관을 흠뻑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일석이조다. 1시간을 걸어봐야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거리는 4km 안팎이지만 자전거로는 20km까지 주위를 즐길 수 있다. 휴일을 이용하면 먼 거리도 탐사할 수 있다. 돌아올 때 전철을 이용할 수만 있다면 말이다. 저도 그 강북 수유리에서 그 용문 저쪽 양평 지나서 용문까지 전철을 자전거를 타고 가서 올 때는 전철을 싣고 온 적이 있습니다. 6시간 반이 걸렸는데 주위의 경관도 즐기고 한강변을 따라가면서 아주 참 좋았습니다. 네 번째 장점으로 자전거 타기는 운동신경을 활성화해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판단력을 훈련하는 데 아주 유익하다고 믿는다. 굴곡진 길, 우묵하게 파인 표면, 그리고 길 걷는 행인도 살펴야 하며 동시에 바른 자세를 항상 견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이 자동으로 협조 체제를 만든다. 노인성 인지 능력 저하, 노인들 중에 좀 이렇게 판단력이 떨어지거나 뭐 기억이 떨어지거나 그런 분들 또 치매를 앓는 환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운동은 몰라도 자전거 타기를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뭐 정신이 멀쩡하지 않으면 자전거 못 타죠. 자전거를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이미 정신도 건강하고 계속해서 그 자체로 상당한 훈련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은 항상 그 균형을 유지해야 되고 또 살펴야 될 게 많잖아요. 뭐 길의 모양이 어떻고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 그것도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운동신경을 활성화해서 몸의 균형 감각 또 판단력을 훈련하는데 아주 자전거 타기가 좋다는 얘기를 이 필자가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에 주의할 점. 나는 가판 언덕은 자전거를 끌고 오를 것을 강력하게 권한다. 이런 그 젊은 사람 같으면은 뭐 한 35도, 40도 또 뭐 이렇게 기어를 낮춰서 타고 올라가는 거 많이 봅니다만은 연세가 좀 드신 분, 뭐 50세 이상 되신 분은 무리하시지 말고 자전거를 끌고 오를 것을 필자는 이제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다리 근육이 지나치게 일정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다 보면 안 쓰는 근육이 경직될 염려가 있다. 다리의 온갖 근육이 골고루 발달해야 일상생활에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다가 내려서 걸을 때 일시 무릎이 시큰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귀찮더라도 최소 30분 타기에 5분은 걷거나 다리 운동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언덕은 무리하시지 말고 끌고 올라가면은 계속해서 자전거를 타면 이렇게 한쪽으로만 운동이 되잖아요. 그럼 걷다 보면 이제 다른 부분도 다 보완이 돼서 운동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술은 금물이다. 절대 금물이다. 심지어 더운 여름에 마시는 맥주 한 잔도 위험하다. 본인은 못 느끼지만 속도, 판단력, 분별력이 떨어져 뜻하지 않은 사고를 낸다. 조심한답시고 자전거를 끌더라도 아주 쉽게 넘어진다. 부득이 술을 마시면 자전거를 맡기거나 묶어놓고 가야 한다. 이런저런 잘못될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나는 비싼 자전거는 권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자전거 사고가 대개 이제 막걸리 한 잔 뭐 마시고
그래서 납니다. 판단력이나 속도, 분별력이 떨어지잖아요. 술을 마시면은 자전거를 끌더라도 넘어져요. 예, 그러니까 술을 절대로 마시지 마시고 혹시 누굴 만나서 한잔 하시면은 어디 묶어놓고 그냥 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전거 무게가 1kg 줄어들면 가격이 100만 원 올라간다고 한다. 가벼운 소재 때문이기도 하지만 허영심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저도 자전거를 타는데 저는 한 60만 원짜리쯤 됩니다. 해외에서 400유로를 주고 샀기 때문에 한 60만 원짜리 되는데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면은 그렇게 뭐 비싼, 근데 이제 저는 제가 타는 자전거 14km입니다. 그런데 그게 13km, 12km 내려갈 정보다 100만 원씩 올라간다고 그래요. 이제 약간은 뭐 허영심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습니다. 라이딩 도중 자전거를 들고 계단을 들고 오를 때 부담을 안 느낄 정도면 된다. 저도 가끔 가다 이제 자전거 들고 뭐 계단을 가는데 뭐 그 정도 14km, 15km 그렇게 부담이 없습니다.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비싸다고 해서 외관이 크게 다르지도 않고 성능도 눈에 띄게 차이가 없다. 선택할 때 참고할 사항이다. 너무 뭐 비싼 자전거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 어디 혹시 누가 와서 받치거나 뭐 부딪히더라도 그냥 찌그러지면 못 쓰거든요. 그게 다시 이렇게 자동차처럼 개선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시는 금액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는 이야기지만 교통규칙을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왕이다. 길에서는 그 어느 곳도 보행자를 우선할 수 없다. 서유럽을 여행해보면 이 원칙이 얼마나 철저한지 알 수 있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자전거도 보행자를 먼저 지나게 한다. 제가 이렇게 유럽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은 제가 이제 길을 건널 땐 자동차가 30-40m에서부터 서줍니다. 또 저도 사람이 지나가면은 15m, 20m에서 서주고 그 보행자가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상 철저하게 좀 지키십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전거로 행인을 다치게 하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입힌 위해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도 벌이지만 큰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타시고 가시다가 행인을 치면은 자동차가 튄 거고 똑같습니다. 먼저 정지해서 사람을 보내는 게 좋다. 길을 건널 때 멀찍이 정차해서 손짓으로 먼저 건널 것을 청하는 예의 바른 운전자를 만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속으로 복받으슈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는가. 이런 운전자는 용모도 준수하고 마음씨도 선량할 것 같다. 지가 이제 길을 갈 때 자동차가 뭐 오다가 딱 서서 건너가라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예. 운전사가 좀 착할 것 같죠. 반면에 1초가 아까운 듯이 스치고 지나가는 운전자에게는 너 참 오래 살겠다. 너 요놈 참 오래 살겠다 요놈아. 이런 생각이 들죠. 얄밉죠 아주. 살면서 이제 덕을 쌓는 게 별것 아니다. 자전거를 타시더라도 보행자를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죠? 나는 몸에 축적된 지방을 연료로 태운다는 측면에서는 그 실내 체육관이죠. 짐의 런닝머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 것을 권한다. 그렇습니다. 런닝머신에 올라가서 한 2시간 뭐 이렇게 뛰어봤자 자전거 타는 상대가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더 들어보시죠. 시간 또 마땅한 장소가 없어 불가피하더라도 런닝머신은 자기 몸을 들었다 내려놓는 운동이다. 그렇습니다. 런닝머신에서는 그냥 몸을 잠깐 이렇게 들은 사이에 길이 지나가죠. 그죠? 체중을 이렇게 이쪽에서 저쪽 옮기는 것이 아니죠. 그죠? 체중을 옮기는 게 아니고 잠깐 들고 있는 사이에 길이 지나가니까 운동량이 별로 크지 않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체중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잠깐 몸을 들어올린 사이에 길이 지나가는 것이다. 빠른 제자리 뛰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짐을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빠른 제자리 뛰기와 다르지 않다. 운동이 그렇게 크게 안 된다. 너무 믿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저것 수다를 떨었지만 그렇다고 나는 자전거 매니아는 아니다. 프로급은 더구나 아니다. 등산도 좋고 걷기도 좋지만 위에서 밝힌 몇 가지를 고려할 때 자전거 타기가 결코 못하지 않다고 생각되기에 예찬론자로서 글을 올렸다. 읽어준 분들께 감사드린다. 박동석입니다. 용인 문인협회 용인 지부 회장입니다. 자전거를 좀 많이 이용하십시오. 요새 코로나 같은 이렇게 전철 타기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자전거 타시면 얼마나 상쾌하게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죠. 앞으로 이제 좋은 글을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가능한 한 많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에 제 이메일 주소를 띄워 놨습니다. 이 좋은 글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